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소부화가 아니라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 한 편을 같이 독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외국의 옛날 아주 오래된 작가 중 한 명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 행복한 왕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보니까 행복한 왕자입니다. 행복한 왕자니까 당연히 여기 내용에 이 행복한 왕자가 등장인물이거나 아니면 행복한 왕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다던가 아니면 행복한 왕자의 모습 또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겠죠? 살펴볼게요. 누군가 말합니다. 아기제비야, 세상에 정말 가르친 사람이 많네. 저기 재봉사의 집에 보이지? 거기에 있는 아기가 알아 누워서 아프구나. 그러니까 여기 내 칼자루에 있는 보석을 좀 떼어다 저 아기의 집에 갖다 줄 수 있겠니?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제비는 말을 합니다. 왕자님, 저는 갈 길이 바빠요. 빨리 남쪽 나라로 가야 돼요. 라고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역시 행복한 왕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황금 왕자 조각상은 그래도 저 아기가 너무 가여워서 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하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 눈물을 본 아기제비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그 보석을 떼어다가 아기의 집에 갖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인물은 역시나 세모 표시를 한 아기제비와 황금 왕자 조각상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왕자는 이 황금 왕자 조각상을 말합니다. 이게 조각상이에요. 조각상을 마치 사람이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죠. 이어서 볼게요. 황금왕자 조각상은 몸에 걸친 황금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황금왕자 조각상은 왕관이에요? 왕자예요? 왕자 조각상이에요. 전혀 조각상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조각상입니다. 여기 몸이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황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아기제비는 또 그 심부름을 해줬어요. 계속 황금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황금과 보석을 갖고 있던 왕자님, 이 왕자 조각상은 그만 벌거숭이에다가 장님이 되고 말았대요. 장님이 되었다는 거 보니까 이 눈을 보석으로 했었나봐요. 보석을 눈처럼 썼나봐. 그랬더니만 이제 아기제비가 말합니다. 행복한 왕자는 이제 가엾은 왕자님이 되셨어. 이걸 보니까 행복한 왕자는 황금과 보석이 많았기 때문에 행복한 왕자라고 불렸나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두 나눠주니 가엾은 왕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아기제비는 심부름도 다 했겠다. 남쪽 나라로 떠나려고 했는데 우리 모든 걸 나눠준 왕자님이 결국 가엾은 눈먼 왕자님이 됐기 때문에, 눈이 멀다, 눈이 안 보이는 왕자님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추위가 옵니다. 우리 제비는 추위가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죠. 근데 결국 추위가 왔어요. 떠나지 못했고. 그랬더니 결국에 제비는 왕자 곁을 지키다가 왕자님 발밑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사실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문제 풀고 쭉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이 뒤에 이야기 한번 책 사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책 내용. 자, 등장인물 누구예요? 등장인물 왕자, 황금 왕자랑 제비가 되겠죠? 왕이 아니라 왕자죠. 제비가 되겠죠? 근데 왕자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 자신이 가진 모든 것, 황금과 보석을 다 누구를 통해? 제비를 통해 나눠줍니다.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쓰세요. 선생님이 항상 등장하는 이 인물 세모 표시를 했었죠. 이야기에서 봅시다. 아기 제비와 황금 왕자 조각상이 되겠죠? 그렇죠? 이 글에서 행복한 왕자가 한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1번 몸에 있는 황금과 보석을 아꼈다. 제비에게 자신의 황금과 보석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3번 제비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했다. 4번 제비에게 자신을 장식할 보석을 가져오라 했다. 5번 자신이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석과 황금을 나누어 주었다. 아까 선생님이랑 봤었죠? 왕자가 제비한테 뭐를 나눠줬어요? 황금과 보석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죠? 2번 볼게요. 누구에게 그 황금과 보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이건 맞겠죠? 3번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나요? 그런 이야기는 아예 없었어요. 자신을 장식할 보석을 가져오라.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가진 보석과 황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5번 자신이 직접 나눠줬나요? 아니에요. 자신은 조각상이라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조각상은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대신 제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제비가 했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2번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제비는 왕자의 부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보석과 황금을 나누어 줬나요?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몸에 걸친 황금도 모두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답 나왔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시 쳐줄게요. 자, 4번 볼게요. 이 글 읽고 제비가 왕자에게 부탁을 들어준 이유로 알맞은 거겠죠. 1번 볼게요.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면 보석을 받을 수 있어서. 2번 제비를 도와주던 사람들이죠. 누구를? 제비를. 3번 왕자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4번 빨리 도와주고 남쪽으로 가려고. 5번 추위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이 부분 말고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황금 왕자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왜? 저기 아파 누워있는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보고 누가 가슴이 아팠어요? 제비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갈 길이 바쁘지만 왕자님의 심부름을 하기로 한 거죠. 그렇다면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 글에서 제비가 행복한 왕자를 두고 남쪽 나라로 떠나갈 수 없었던 이유로 바르지 않은 것이래요. 바르지 않은 겁니다. 갈 수 없었던 이유를
찾는 건데 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봅시다. 1번.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보석과 황금을 나눠준 왕자가 자랑스러워서. 2번. 황금과 보석을 모두 나누어준 뒤 장님이 되어버린 왕자가 불쌍해서. 또 자신이 떠나버리면 혼자 남을 왕자가 불쌍해서. 4번. 추위 때문에 남쪽 나라로 떠날 수 없어서. 5번. 황금과 보석을 나눠준 왕자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이 문제는 제비의 마음을 짐작해보는 거죠. 우리 등장인물의 마음을 짐작해보는 문제 개념 정말 많이 풀어봤었어요. 언제? 1학년 1학기 때 많이 풀어봤어요. 우리의 경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경험 혹은 있었던 일과 그 경험을 떠올려보고 일을 떠올려보고 한번 그 마음을 짐작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짐작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자, 봅시다. 황금을 휘감고 보석을 지녔던 왕자님은 그만 벌거숭이에다가 장님이 되었고, 행복한 왕자는 이제 가엾은 왕자님이 되었어요. 제비는 이대로 왕자님을 두고 남쪽 나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왕자님을 지켜줘야 되니까. 제비는 왕자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게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예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 나누어주고 나서, 자기가 가진 걸 다 나눠주고 나서 그만 장님이 되고 눈이 멀고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엾은 왕자님이 돼버리자 불쌍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5번 얘기는 많을 텐데 4번 이미 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남쪽 나라로 떠날 수 없다는 건 지금 이미 추워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옵니다. 이대로 남쪽 나라로 갈 수 없었다. 갈 수 있었는데 갈 수 없었다. 왜? 눈먼 왕자님을 지켜줘야 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행복한 왕자님을 가엾은 왕자님이 된 이유를 쓰세요. 우리 행복한 왕자는 왜 행복한 왕자라고 불렸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몸에 황금과 보석을 많이 갖고 있어서 행복한 왕자였어요. 근데 이제 가엾게 됐어요. 이것들이 없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황금과 보석을 지녔던 왕자님은 그만 벌거숭이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장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럼 5번의 답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겠죠. 나눠줘서인데 어떡하나 안 돼요. 자, 모든 것들을 다 어디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떠오르는 느낌, 생각. 이 떠오르는 느낌, 이 글 등장인물 왕자 조각상이랑 아기제비죠. 왕자 조각상과 아기제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 조각상이 갖고 있던 보석과 금을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조각상이 한 행동, 아기제비가 한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는지 써주시면 돼요. 행동.
왕자 조각상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가진 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두 나누어 줬어요. 그거를 제비가 도왔어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와, 왕자 조각상 너무 착해. 자기 가진 걸 다 나눠주다니 대단한 사람이야. 제비도 너무 고마워. 자기가 지금 힘들게 남쪽 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남아서 조각상을 도와줬어. 등등등등등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기 제비가 움직이지 못하는 왕자님을 돕고 왕자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왕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이 왕자를 제비가 도와줘요.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도와주고 있죠? 어떻게? 금, 보석. 못 움직이는 왕자 대신 심부름을 해주죠. 좀 어땠나요? 이야기가 슬프죠? 고맙기도 하고 왕자한테 우리도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안녕.